안녕하세요. 교재 받으셨죠? 자,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면 30.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펴보시면 32쪽을 펴보셔. 교재 32쪽. 자, 32쪽을 펴보시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출제되는 공인중개사에서 민법에서 출제되는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보라 그러면 나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의 출제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다음에 재산권에 갖고 있는 그 효력, 요걸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에 재산권의 종류에는 두 개가 있노라고 그래서 재산권의 종류에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해당되는 재산권이 몇 개? 두 개. 다 같이 물권. 하나는 채권 이렇게. 물권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변동 원인이 있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되지.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법전에서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법전에서는 법률 요건이다 이런 말을 써. 법률 요건이다. 재산권의 변동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요건. 근데 그 원인에는 재산권의 변동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즉 이런 거 갑이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소유권이 큰아들에게 넘어가냐 요걸 배운다고 그래서 갑이 소유하는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하면 을에게 넘어가느냐. 첫 번째는 갑이 을에게 말을 하고 넘기는 방법. 두 번째는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하라고 그랬지.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다. 아들에게 주고 싶어. 딸에게 아들에게 줘야 또 며느리가 되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주는 방법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방법과 의사표시도 없이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기는 방법을 택할 것인가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방법을 택할 거니까 그거 배우고 있어. 첫째,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기고 싶은 사람 하나,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 어느 것이 좋겠어? 전자, 후자? 전자? 그거 안 좋아 그거. 말도 못하고 넘어가는 법이 더 좋다고. 그냥 갖고 있다가 편하게 죽어버리면 그냥 의사표시 없이 넘어가는 방법 두 개 있다고. 동의하셔?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그런 행위를 통틀어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가는 인간 행위를 뭐라고 하고? 법률행위.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넘어가는 방법 두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식을 배우므로 부동산 거래 행위를 배우거든. 그러면 거래 행위 속에는 필연적으로 의사표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관심은 따라서 해본다.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행위. 지금 이걸 배우지 법률행위라고 배웠어. 그러면 이 법률행위 속에는 여기에 의사표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당사자. 인. 그래서 이렇게 와봐. 이렇게 쭉 가봤더니 의사표시 여기 와봐 눈이. 의사표시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 여기? 당사자 있잖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당사자가 갑이 소유하는 재산권을 을에게 넘겨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내 소유권을 을에게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 의도를 그래 목적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목적을 외부로 알리는 말을. 이 의사표시 세 가지가 있으면
모든 법률행위가 성립이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그래서 모든 법률행위 속에는 적어도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야 된다. 법률 사실들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세 가지를 꼭 외워. 처음 오신 분들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의사표시냐 아니냐 이런 거 또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구별하게 되면 환불 사건이 벌어진다고 이런 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머리 아픈 건 그냥 빼고 간다고 지금은. 그래서 틀만 잡는 기간이라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고 여기 봐 이제. 그럼 갑이 갖고 있는 소유권 을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큰아들 무서워서 넘기는 경우도 있어 없어? 아버지가 칼 들고 다니면서 밤마다 아버지가 보니까 우리 자식이 술 처먹고 그림을 그려놓고 밤마다 화살을 쏘아내는 거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밤마다 화살로 쏘아내다가 못으로 콕콕 찍고 앉아서 그러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문 열고 보니까 이게 무섭잖아. 이놈아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아버지 그거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래. 어? 아파트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나에게 넘겨주면 내가 잘해드릴 거라고. 그래서 의사표시를 통해서 넘어간다고. 동의하셔? 그럼 이 상황을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서 본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그러면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 했다면 그것은 무효겠어? 취소할 수 있게 하겠어? 이런 걸 지금 배운다는 거예요. 강박에 의해서. 근데 이 아들이 협박을 해서 이런 아버지가 술 잔뜩 취해서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봤더니 술은 어디요? 술. 여기 있잖아. 당사자에다가 의사능력에 부존재. 술 잔뜩 먹고 했으므로 분별력이 없었잖아 이런 거. 그래서 당사자 봤더니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써놨잖아. 이런 거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동의하셔? 근데 이 토지가 아버지가 이 을에게 주겠다고 한 토지가 이 아들이 무서워서 살겠어? 매매계약서를 쓴 거예요. 매매계약서로. 사실은 주고 싶은데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어. 허가구역. 그럼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했다면 제정신으로 다 술도 안 먹고 제정신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를 했다고. 그럼 이렇게 눈으로 갔더니 여기에 목적이 적법해야 되는데 법규에 반해버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 없이 매매했다면 그 법률행위는 무엇이라고 해야 돼? 확정 무효가 된다. 이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론은 눈이 이쪽으로 와봐. 눈이.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우리가 가는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에 의해서 당사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생기려거든 법률행위의 구성 요소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민법은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규율하고 있다 이 말이야. 문제가 있는 경우를. 그래서 오늘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배우고자 하냐면 어디에서? 그렇지. 의사표시에서. 여기서 오늘은 의사표시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배우겠다 그 말이야. 그럼 일단 이쪽으로 오셔서 법률행위가 성립이 되려거든 일단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의도한 바대로 아버지가 의도한 바대로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나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여기가 의사표시가 합성어야 합성어. 다 같이 의사. 표시. 생각과 표시. 그래서 이거 항상 궁금증을 갖고 있어야 돼. 남편이 바람난 남편 잡으려거든 의처증 있는지 없는지 있지. 남편이 바람기가 있는 것 같으면 휴대폰 잠시 봐야 돼 안 봐야 돼. 그리고 바람기가 있는 것 같으면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아까 송곳 갖고 있지 자꾸. 뭐라고 자꾸야 무서워서. 여보 냉장고에 소주인지 아닌지 잘 구별해서 먹으라고 거기다 식초나 쌀이나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마음 편하게 못 온다고 그거. 에이씨
내 마음 편하게 살겠다 않는다고. 근데 가만히 놔두면 여보 밖에서 놀다가 정 떨어지면 또 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거든 항상 의심이 있어야 되거든. 다 같이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가 따라서 일치하고 의사를 정할 때 자유롭게 정해야 돼. 그래서 의사를 정할 때 자유롭게 정해야 한다고 해서 따른다. 의사에 무하자. 이런 요건 갖추었을 때 의도한 바대로 권리 변동이 생기는데 오늘은 일치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 같이 비통착 이렇게 있고 사기 강박은 일치는 하겠어, 일치하지 않겠어? 일치는 하지만 의사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로 가냐면 교재는, 자, 교재는 이제 가보자. 페이지. 의사표시를 쭉 찾아봤더니 거기에 60페이지를 펴보셔. 60페이지. 그래서 60페이지를 펴봤죠?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 배우냐면 60페이지 봤더니 뭐라고 쓰여 있어요? 의사표시. 그럼 여러분들이 60페이지 딱 교재를 딱 봤을 때 거기서 상상을 해야 될 게 어떤 걸 상상해야 되냐면, 아, 의사표시를 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바대로 재산권 변동이 생기려거든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없어야 될 텐데 민법은 잘못된 경우,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의 효력을 지금부터 배우는구나 이렇게 인식해야 돼. 이런 생각. 거기를 딱 보는 순간 이제 오른쪽에 메모오셔. 자, 제목에다가 메모오셔. 의사표시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 의사표시가 나와서 그러면, 자, 여러분 책에 의사표시가 나왔다고 그러면 요 의사표시를 딱 읽는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 뭔가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생각? 그렇지. 그래서 적어도 일치무하자인데 그건 수준 높은 생각이고 거기는 오른쪽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결함 있는 의사표시 효력 이렇게 써놓으면 돼. 오른쪽에다가. 의사표시 오른쪽에다가 잘된 경우, 잘못된 경우. 더 쉽게 말하면 잘못된 의사표시의 효력. 잘못된 의사표시 효력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잘된 의사표시, 잘못된 의사표시. 잘못된 의사표시 효력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지. 법률행위 속에 구성 요소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요, 의사표시요? 아니, 당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당사자에서 잘못되면 여기 내려가 봐야 부질없는 짓이라고. 목적에서 잘못되면 의사표시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1단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3단계를 갖추었을 때 재산권의 변동이 일어난다. 그거 배우려고 그래. 설득됐죠? 그러면 의사표시에서 잘못된 의사표시 효력을 배울 텐데 잘못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배울 텐데 일단 잘못된 의사표시의 효력이 5개가 있어요. 다 같이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그리고 일단 부지런히 해서 효력만 먼저 외워보라고. 비진의 표시는 원칙이 유효,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일단 다 같이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이제 이거 배우려고 그래. 지금부터 비통착사강, 유무취취취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책은 한 장 여기에 60페이지고 61페이지는 보면 안 돼.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왜 써놨느냐?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 공부할 때는 그런 거 다 빼버린다고. 이렇게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맨 좌측 위에 제2절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배우나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써놨어. 비통 착사강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진이 통정 차고 사기 강박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비진이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그리고 사기 강박이 나왔는데 먼저 여러분들 지금 앞서가는 거예요. 잘 보이세요 뒤에? 안 보인다 하지 마시고. 그럼 먼저 효력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비진이 표시 효력은 원칙이 뭐다고? 유효. 통정의 표시는 무효. 차고 사기 강박은 취소. 다 같이 외워버려요. 비통착사강. 유무 취취취 이런 게. 그럼 아까 비정상적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거나 의사와 의사의 판단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를 조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표현이 나오냐면 의사의 흠결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사의 흠결. 예를 들어서 저 대리를 가다 보면 참고로 여러분들 책에 저 책으로 한번 가봅시다. 페이지. 자, 교재 105페이지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법조문이 나왔으니까 이 책이 참 잘 만들어졌어. 교재 105페이지 쭉 넘겨보셔. 105페이지 봤더니 찾으셨나요? 116조를 한번 읽어보셔. 보면 제목을 읽는다. 다 같이 시작. 대리행위의 하자. 본문 시작.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의사의 흠결 이렇게. 의사의 흠결 보였죠? 법전에 의사의 흠결이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야 돼? 밑쪽으로 와서 의사의 흠결에 여기를 생각해야 돼. 그럼 의사의 흠결이란 뭔 얘기냐면 의사와 표시가 같아 달라? 다른 경우를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는구나 생각해야 되고 의사의 흠결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봐. 이렇게 의사의 흠결에는 의식적 흠결, 무의식적 흠결 여기 왔더니 비통착이 의사의 흠결에 해당하지? 이런 생각을 해줘야 돼. 다 같이 비통착은 의사의 흠결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 그 다음에 의사의 하자는 의사는 표시가 되었는데 의사를 정할 때 생각을 정할 때 문제가 있는 의사 표시를 의사의 하자라고 그래. 다시 한번 생각을 정할 때 내가 토지를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정할 때 아까 아버지가 갖고 계시는 건물을 아들에게 주어야 되겠다고 판단을 정할 때 자유롭게 정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모습 봤다고 그랬지? 못으로 콕콕 흔는 모습 그런 걸 따라서 합니다. 강박. 이것을 의사의 하자에는 사기 강박이 있는데 여기 봐. 의사의 하자는 뭐 있어? 위로 올라갔더니 강박. 또 하나는 사기. 따라서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는 일치해? 일치하지 않아? 일치하는데 의사를 정할 때 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또 오답 저녁에 애들한테 시달리고 와서 여기 앉아있으면 졸릴 수도 있기는 있는데 남들은 다 정신 차려서 있지 하는데 자기는 여기서부터 편안하게 한다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다시 와서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표시에서는 생각과 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또 일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기는 하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5개가 있어. 그래서 다 같이 비통착사강. 이해하셨나? 그러면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비정상적 여기 결함 있는 의사표시의 유형에는 먼저 몇 개 있어. 비통착사강. 근데 법전에서는 비진이 표시는 의사의 흠결이요 아니요? 흠결이라고. 그럼 의사의 흠결이란 이런 것이야. 갑이 토지를 을에게 절대 집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어. 집사람에게 줄 생각이 없다고. 토지를. 남자는 토지를 집사람에게 주고 싶어? 큰아들에게 주고 싶어? 일반적으로. 굳이 그 마누라 주면 또 안 되잖아. 일찍 죽으면. 자기가 일찍 죽으면. 근데 줄 생각은 전혀 없는데 좀 잘 얻어먹고 싶어서 평소에. 자, 이 토지가 하나 갖고 있다. 갑의 남편의 진짜 생각은 집사람의 상전에게 줘, 아들에게 줘. 아들에게 주고 싶어. 근데 평소에
얻어 터지지 않고 물 좀 떠오느라 그러면 이놈아 네가 떠다 먹어 이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생각은 없는데 그냥 환심을 사기 위해서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럼 자, 속마음은 집사람에게 상전에게 줄 생각이 있음 없음? 없음. 표시는 있죠. 근데 의사가 나타났어, 결여되어 있어. 그런 걸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의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근데 의사의 흠결에는 따라서 일부러, 실수로,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의 흠결에는 다 같이 의도적으로, 의도하지 않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일부러 숨긴 경우가 다 비통, 실수로 숨긴 경우가 차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진의 표시는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 비진의 표시는 토지 줄 생각은 없는데 준다고 했다. 이것을 비진의 표시를 자 교재 한번 보셔. 62페이지 봤던 1번에 62페이지 봤던 1번에 다 같이 진의 아닌 의사 표시. 62. 그러면 여기 봐.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단 말이야.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이렇게 쓰여 있는데 강의할 때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라고 말하기가 까다로워서 이걸 안일자를 써서 이렇게 강의할 때는 비진이다 한다는 거야. 이걸 강학상 용어라고 그래. 그럼 책에도 다 그렇게 나오고 판례도 그렇게 나오는 거래. 그래서 여기는 따라서 해본다. 진의 아닌 의사 표시. 이것을 쉽게 말할 때는 무엇이라고 한다? 비진의 표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에서는 그렇게 써놓으면 돼. 비진의 표시는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써버려요. 비진의 표시는. 비진의 표시는 둘이 짜고 혼자서 한 거짓말 이렇게 써버리라고. 오른쪽에다가 여러분들 책에 62페이지다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다가 무엇이라고 메모온다? 혼자서 한 거짓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갑이 자기 집사람에게 토지 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살았을 때 편안하게 살고자 거짓말로 준다고 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봐. 갑이 을려에게 토지 줄 생각은 요만큼도 없어. 근데 여러 가지 준다고 해야만 신세가 편할 것 같아서 준다고 했다. 효력이야. 그러면 첫 번째 거짓말 했을 때는 거짓말 한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줘야 되겠어? 참 다 합격하시겠네 정말. 거짓말 했으면 다시 해. 거짓말 했으면 거짓말 한 사람 보호해 주자. 믿은 사람을 보호해 주자. 그래서 거짓말 했으면 원칙이 거짓말 한 대로 책임져라 그런 뜻이야. 원칙이. 다시 한번 원칙. 유효. 근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갑이 거짓말 했다는 사실을 알았어. 어떤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을 법전에서는 강의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악의 이렇게 표현을 써 이제 용어 하나.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악이라면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기 봐. 여기 잠시 헛생각하면 또 모른다 여기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말을 악이라고 한다면 몰랐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어? 응? 지금 선이라고 하신 분들은 감각이 좋든가 응? 어떤 사고 능력이 뛰어나든가 아니면 3년 하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그런 말도 못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좋다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해야 돼. 민법은 어떤 용어가 나오면 대비되는 용어 반대말이다 얘기하지 않고 그것과 비교되는 용어를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고. 어떤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악의. 몰랐다 그러면 그러면 선의는 민법에서 배우는 용어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래서 강사도 도덕적인 것도 없고 합격만 시키면 돼. 그래서 선의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알았다 그 다음에 알 수 있었을 경우라는 표현이 나와. 여기 한번 잘 읽어보셔.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자
알았다는 거요, 몰랐다는 거요?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알았다, 몰랐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응? 야, 참 머리 좋네 정말. 그게 저게 애매하잖아.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모르지. 근데 알 수 있었다 이 말은 몰랐는데 몰랐어, 모른 건. 근데 주의를 다 했으면 주의 알아야 할 상태를 알 수 있었을 경우라고. 다시 한번 주의를 해서 알아야 함에도 알지 못한 상태.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자,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선이요, 악이요? 선이. 그런데 선의인데 주의 의무 위반을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과실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과실. 과실이 무슨 뜻이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의무 위반. 자, 따라 이제 앞으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이야, 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렇게 써놓고는, 그러면 또 주의가 뭐지? 끊임없이 또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데 마음을 기울이지 못한 상태를 과실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이제 이제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따른다. 선의 과실. 이렇게 해버려야 돼. 선의 과실. 그러면 이제, 자, 갑이 우리에게 토지를 줄 생각은 없었는데 준다고 했다는 거요. 줄 생각은 없는데 준다고 했어. 그러면 갑이 줄 생각은 없는데 토지를 준다 그 말은 증여라고 그래. 증여의 생각은 없는데 표시는 했다는 거예요. 실수로, 일부러 실수로 했으면 그걸 착오라고 그래. 다시 한번 의사의 무의식적 흠결, 이걸 착오라고 한다고. 따라서 실수로 한 실수로 한 속에 없는 말, 이런 걸 착오라고 그래. 어쨌든 비진의 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은 주어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줘야 돼. 그래서 그 조문을 한번 읽어보자고. 107조 준비되셨나요? 다 같이 107조. 지금 또 107페이지로 가지 마시고 62쪽에 조문 107조 나오죠? 한번 읽어본다. 진의 아닌, 자, 다 같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시작. 1항, 여러분들 조문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이제 다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쓰여 있는 걸 항이라고 그래. 이렇게 쓰여 있으면 호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법조문 읽는 경우에도 이렇게 쓰여 있으면 호, 이렇게 쓰여 있으면 목, 이렇게 해서 읽는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쳐 있으면 뭐라고 그래? 1항. 자, 한번 읽어본다. 107조 1항.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여기 봐라. 그 효력이 있다 그랬으니까 봐라. 있다. 있을 유효라고 그러는 거지. 다시 한번 있다. 효력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 유효. 이렇게. 내가 거짓말인 것을 알고 했어도 그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을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토지 준다고 했어도 주어라, 주지 말아라? 주어라, 그런 뜻이야.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제 조문을 읽다 보면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쭉 나가고 그러나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이런 걸, 그러나 요 표현을 단서라고 불러. 단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원칙이라고 불러. 그러나 나오지? 밑줄 그으셔. 그러나 여기다가 밑줄. 책에다가.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돼, 이게. 그러나를 밑줄 그으시고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단서다. 이런 표현을. 단서. 그건 예외야, 예외. 단서는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다. 이렇게 법조문에. 그러면 이제 그러나, 다 같이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밑줄 그으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리고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알 수 있을 경우에 밑줄 그으셔 쓰면 이제 여기다 쓸 수 없지. 그냥 빈칸으로 이렇게 올라가.
알 수 있었을 경우도 빈칸 찾아서. 그럼 자,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아까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래서 여기다 알 수 있을 경우에다가 이렇게 메모. 선의이지만 과실 있음 이렇게 써놓으면 돼. 선의이지만 과실 있음. 응? 지금 갑이 자기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료에게 줄 생각은 증여. 자, 증여라는 준다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지금 준다고 얘기해버려서 의사표시를. 근데 의사표시를 했는데 의사가 생각이거든. 다 같이 생각, 진의 이런 표현을 써. 그 다음에 표시했는데 생각은 진짜 의사는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줘. 표시는 준다고 했을 때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걸 배워. 근데 이 증여는 원칙이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유효. 그러면 무효가 되려거든 상대방이 알았거나, 자, 에어버려 상할수. 이제 앞으로 상할수라는 말이 나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따른다. 상할수이면. 이제 상대방이 상할수이면 무효라고 그랬으므로 알 수에는 따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알 수는 한 개요, 두 개요? 알았거나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 그 말은. 자, 무효가 되려거든 알았거나. 우리 조문을 읽다 보면 밑이냐 아니면 또는이냐 요거 두 개 잘 기억해야 돼. 밑은 두 개 다 갖춰야 돼. 요건. 또는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래서 무효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안 경우요, 두 개요, 하나요, 두 개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상알수 악이거나 또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무엇이 돼? 무효. 이렇게 되지. 다시 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제 물어본다.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은 한 개요, 두 개요? 그게 이렇게 해버려. 상할수. 그건 두 개요. 상할수는. 상할수라는 말 속에는 요건이 한 개다, 두 개다. 이제 두 개. 다시 한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으면 이제 무효가 돼. 자, 문제. 갑은 증여의 의사 없이 이렇게 나온다고. 증여의 의사 없이 이렇게 나와버려. 뭐 환심을 사귀어 이렇게 안 나오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그런 말을 쓰지만 증여의 의사 있다 없다? 없이 증여한다고 하였다. 1번 상대방 을이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이. 자, 알았던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알아서 해. 그래서 틀려보고 자꾸 해야 돼. 둘째,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자, 잘 들어봐.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자, 잘 봐.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맞지? 자,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맞아 틀려? 틀렸지. 국어니까 상대방이 알 수 여러 가지 이렇게 틀리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애워봐야 소용없는 게 일단 애울 건 애워야 돼. 어떤 거 애워야 되냐면 다 유무, 취취취, 상할수이면 무효이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돼. 이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상할수이면 무효다. 이렇게만 이해는 더 못해. 그 훈련 시킬 때는 이렇게 훈련 시켜주지. 근데 이런 거 외워서 되겠냐고. 자, 문제.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이다. 맞아 틀려? 그렇지. 두 번째, 상대방이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하면 맞지? 알았던 경우에는 무효이다. 세 번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이다. 그러면 맞지? 세 번째, 상대방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는 방법은 출제이용 마음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물어보는 방법은 근데 이거 하나인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거 하나인데 물어보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금방 잡아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연구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 표현은 이제 우리는 공부할 때는 따른다.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그러면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그 의미 속에 알고 가셔야 돼.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 말은 하나요, 두 개요? 다른다. 알았거나. 또 눈빛이 또 승질내는 또 눈빛을 보니까 승질내는 표정이 있네. 참나. 그건 몰라서 승질나면 어떡하냐고. 다시 한번 상할 수이면 무효이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자, 다시 읽어봐. 조문 107조 1항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나봐. 이제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게 아주 별스럽게도 물어봐. 자, 의사표시는 들어봐. 의사표시 귀만데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불러.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자, 이렇게 물어본다고. 잘 들어봐.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면 그 효력은 무효이다. 맞아, 틀려? 근데 국어적으로는 논리적이잖아. 참 읽어보니까 말도 이쁘고 의사표시는 표의자 의사표시 한 사람이 진의 아님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했다면 알고 했어. 내가 지금 유효요 무효요? 근데 공부가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거기서 그 막걸리 한 잔 먹었지? 그럼 거기다 그냥 팍 찍어버린다고 이거. 야, 그 말이 아름답구나 이렇게. 그러니까는 거기서 한 문제 틀려버리면 약 죽도록 공부했는데 65점 맞았어. 학교는 어렵지? 그러면 52.5. 이렇게 해서 한두 문제 차이로 말없이 이 학원 저 학원 방황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말없이. 근데 중개사가 52.5 맞으면 또 내년에 1년 더 했으면 한 10점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잖아. 그 바닥이요. 이상하게. 우리 수학력 시험 봤을 때 300점 맞은 사람들이 재수하면 320점 맞아. 근데 150점 맞는 놈들이 재수하면 몇 점 맞아? 155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경험을 안 거요. 내가 평소에 알아. 그러니까 자식이 딱 그 모양이라면 자식아 거기도 가. 자식은 알도 못하고 지 아버지 과거에 그 경험도 모르고는 아버지 내가 반수하더라도 거기 갈 수 있어요. 아 이놈아 거기도 가라니까. 자꾸 아버지가 우겨대면 그것도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 표현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그랬나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고 그랬나요? 내가 여러분 상담할 때 자격증 시험 중에 좋은 자격증, 물론 자격증이 좋은 것,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건 없어. 근데 그냥 쉽게 따면 여러분들 나 공대에 나왔는데 2급 기사 있다? 그런 것이 그 자격증이야. 그런 거 그냥 요건 갖추면 줘. 그리고 2급 기사는 출발점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출발점이야 그거. 야, 나 그 국어 무슨 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데 그거 갖고 여기 와서 덤비려고 그래? 그런 건 이미 대학 나온 사람들 출발점이라고. 근데 공인중개사는 대학 나온 사람들이 보는 거요. 여러 사람이 보는 거요. 조선족들도 와서 본다. 조선족들도 와서 봐서 합격해버리는 거예요. 아, 조선족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럼 조선족들에게 당신 거기서 어디 나왔어? 그러면 겨우 중등학교 5년째 중등학교 그리고 거기 5년짜리 중등학교 나왔어도 남의 집 식모살이로 2년 다니고
와서 합격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사는 게 내 삶이 억울해서 있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그냥 토끼가 있으면 합격해버리는 거고,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온 사람들은 안 돼. 여기에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안 된다고. 이거 그래, 토끼가 있으면 누구나 합격해버리는 거라고. 이거. 자, 다시 조문 읽어본다. 의사표시는 시작.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읽어본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면 이제 여기 봐라.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그시고,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여기다 밑줄 그시고, 여기다 이제 공부하는 거, 이제 시험 나오는 건요. 이렇게 밑줄 그시고, 무효사실 이렇게 써야 된다. 무효사실. 무효사실 입증 책임, 이제 시험 공부하는 거라고. 아무 때나 써놔버려, 그냥. 무효사실 입증 책임은, 자, 무효 주장자, 이렇게. 무효사실 입증 책임은 누가 증명하라? 무효 주장자. 즉, 갑이, 여기 보자. 갑이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한 거예요. 비진이로 증여한다고 그랬어. 그러면 비진이 표시로 증여한다고 했을 때는 원칙이 주어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비진이로 아파트 준다고 했다면 주겠어? 주지 않고자 하겠어?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지. 거짓말 했는데 거짓말이요. 야 임마, 네가 거짓말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제 이게 비진이 표시가 무효가 되려거나 따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 갑이 거짓말 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을, 악이라는 사실을, 또는 선의이지만 주의 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 이제 이렇게 물어본다고. 스스로 선임을 증명해야 된다 하면 맞아, 틀려?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여기서 봐. 여기서 무효 주장하는 사람은 주겠다는 사람, 받겠다는 사람. 아, 받겠다는 사람이 무효 주장하냐? 그래서 무효 주장자는 갑이지. 그러니까 갑이 무효 사실, 을이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돼. 또는 몰랐지만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이렇게 공부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알라수는, 상할수는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여기까지 설득이 돼? 다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근데 언제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 상할수. 그러면 알수는 누가 증명해야 돼?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럼 무효 주장자는 거짓말 한 사람, 믿은 사람, 한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 이런 것들. 두 개 다 증명해야 돼? 하나만 증명해도 돼? 하나만 증명해도 되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조문을 공부할 때는 미신가 또는인가 그걸 잘 공부해 줘야 돼. 이런 것들. 밑 또는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107조에 이렇게 쓰여 있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 1항은 의사표시는 이렇게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알고 한 것, 우리는 영어에서는 it, 더, that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그러잖아. 앞에 있는 거. that은 멀리 있는 거, it은 이거, 더 앞에 나온 명사가 반복되면. 근데 민법은 것 나오지. 이게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거예요. 대명사야, 대명사. 그래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럼 여기서 이 것이 뭐겠어?
뭘 바뀌었어? 표의자를 바꿨어. 여기서 이 앞에서 명사가 의사표시, 표의자, 진의 아니면 형용사니까. 여기는 진의겠어, 표의자겠어, 의사표시겠어? 잘하잖아. 이렇게 공부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이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동의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는 상할 쓰고 자시고 그냥 다 잊어버려. 그냥 또 다음에 하면 다 미안해서 알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은 꼭 알고 가야 될 게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이 진의에 관한 판례를 좀 공부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정 오빠가 여동생 혜숙이에게 찾아와. 혜숙이가 집이 하나 있어. 네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융자점 내가 은행에 가서 그걸 담보로 제피고 융자점 받아와야 되겠는데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오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 그래. 응? 오빠가. 그럼 이제 오빠가 이제 당신의 경우는 오빠는 있나? 있기는? 사람도 아니네. 오빠도 없는 것이. 여기는 거기는 경험이 이거 깝깝하건데요. 오빠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친정 오빠 사건을 안 되면 안 되는데 이거. 친정 오빠가 찾아와서 네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 쓰도록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주는 걸 명의 대여라고 그래. 그래서 은행에 가서 차용증 해놓고 차용인을 이렇게 쓴다고. 그리고 대리인 갑 이렇게 쓰든가. 그러면 여동생이 명의를 빌려줬어. 근데 몇 번째나 하면 세 번째야. 한두 번도 아니고 세 판까지는 되는데 네 번째 왔다고. 세 판은 괜찮아. 네 번째. 명의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빌려준 거예요. 우러나서 억지로. 우러나서가 아니야. 그러면 이 을려가 오빠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내 이름으로 융자점 받아다 쓰라고 명의를 빌려준 경우 이 을려의 생각을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 을려의 생각은 명의를 빌려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 없어? 응? 참 또 깝깝한데 이거. 그럼 다시 해. 우리 꼭 이런 예를 그 민법 선생은 꼭 무식하다고 그래. 세법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고상하거든. 중개사 이 한중민이나 탁 말해 국토부 장관 어쩌고 오면 할 게 없어. 여기 봐. 이번에는 봐. 을이 갑에게 도라이바 들고 도라이바 나오네. 콕 찌르면서 지갑 내놓을래, 목 내놓을래 그래. 그런 사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 혹시? 툭 잡고 너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려. 그럼 일반적으로 살고 싶지도 않아. 지금 살고 싶지도 않다고. 근데 지갑 내놓을래, 목숨 내놓을래 협박하면 일반적으로 지갑 내놓겠다고 얘기를 해, 목숨 내놓겠다 이 얘기를 해. 그러지? 그러면 지갑 내놓마. 그 말은 진의요, 진의 아니며? 진의?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판례가. 그럼 봐. 진이 아니라고 한 사람들은 잘 들어봐. 실제로는 목숨 내놓으려고 했는데 지갑 내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의 아님이야. 다시 해. 여러분 진의 아님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돈 내놓을래, 지갑 내놓을래 협박했을 때 실제로는 목숨 내놓겠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짓말로 지갑 내놓겠다고 하면 그것이 비진이라고. 이 상황을 들어봐. 이 상황은 목숨 내놓겠다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지갑 가져가라 하려고 한 거예요. 지갑 내놓겠다고 해서 지갑 준다고 한 거지? 좀 말이 어눌해? 말이 어눌해도 이해를 하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갑의 선택은 목숨이요, 지갑이요? 지갑. 그럼 지갑 내놓겠다고 생각을 정했지? 표시했어, 안 했어요? 일치지? 진의요, 진의 아니며? 진이지, 이렇게. 지갑 내놓겠다고 생각을 정해서 지갑 내놓겠다고 표시했으므로 저런 걸 진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지갑 내놓겠다는 생각은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난
바램이요 바램은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판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갑을 내놓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그 생각이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발해서 또는 우러나서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진이는 생각이다. 그냥 바램이다. 생각이지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판례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밑줄을 그어보셔. 밑줄. 자, 여러분들 책에 거기 판례가 나와. 62페이지. 62페이지에 밑에 조문에 판례 나오죠? 자, 밑줄 그어봐. 비진이 의사표시에 있어서 지금부터 동그라미 쳐. 진의란 빨간 것으로. 빨간 것으로 진의란. 동그라미 치셨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진정으로의 진 동그라미 쳐. 진정으로의 진. 마음속에서 바라는 상 바 동그라미. 그리고 끝에 아니다 이렇게 메모해버려. 아니다. 그래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바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여온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진의는 바램이다. 바램은 아니다. 바램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고. 이렇게. 진바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서 협박에 의한 요거 하나만 이제 하고 시작하고 협박에 의한 강박에 의한 강박 협박에 의한 증여는 비여 진이요. 협박에 의한 증여. 너 그 집 팔고 이사 안 가면 네 처 잡아간다. 협박을 해. 그래. 처 잡아간다고 그러면 공포심에 빠져 안 빠져? 빠지지. 그래서 팔아버린 거예요. 싸게. 속에 있는 말한 거예요? 속에 없는 말한 거예요? 아, 깝깝하네 이거. 협박에 의해서 땅 팔았어. 속에 있는 말 했어? 속에 없는 말 했어? 땅 팔고자 하는 생각은 우러났어? 어쩔 수 없이 정했어? 생각은 있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지. 그러니까 진의여 비진이야. 그게 진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의는 그 생각을 정하게 된 이유를 묻지 않아. 그냥 생각이냐 아니냐 이것만 따지는 거지. 그 생각을 이르게 된 동기나 바램이나 이런 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워본다. 진의는 바램이다. 생각이다. 바램이요 생각이요. 생각을 말하는 거고 생각에 이르게 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지금. 그래서 강박에 의한 증여는 여기 강박에 의한 증여는 비여 진이여 진.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자, 외워본다. 진의는 진정으로 바램이다. 맞아 틀려? 자, 오늘 외워봐다. 진의는 진바 아니다. 이렇게만 하고 가자고. 오늘은 진의는 진바 아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